한미 안보 이거 흔들려 버리면요, 정말 우리나라가 친중으로 가버리고 이재명 개헌되면 독재 정권 제2의 중국, 대한민국이 제2의 중국이 됩니다. 한미 안보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을 친중으로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CIA 요원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사관의 인적 역량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대사관의 인적 역량은. 걔네들은 뭐 그냥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치를 우리나라 웬만한 중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속속들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친중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친중으로 가는 것에 대한 태클을 걸었다. 한미 훈련을 이제 축소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친중으로 가는 것에 너희 계속 그러면은 너희를 안보 파트너로 안 볼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직접 소통하겠다, 김정은하고. 너희 배제하고. 너희 무슨 옆에서 뭐 한다? 운전자론? 이재명이 뭐라 그랬더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시고 저는 조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트럼프. 그런 거에 뭐 속고 이럴 국력이 아니에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고 대국인데 그런 거에 전혀 휘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을 배제하겠다.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친중으로 가는 것 내가 못 막으면 한국 버리겠다예요. 실제로 보시면 한국 버리고 안보 노선은 일본, 호주, 그렇게 이제 강력한 미국의 안보 파트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이제 필리핀에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판을 다시 짜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위협입니다. 실제로는 저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그렇게 될지 누가 몰랐어요? 이재명이 그렇게 할지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선거 전부터 이재명이 친중이고 뭐 밸런스 외교 하겠다 했을 때부터 중국에 가까워질 것이고 미국에 멀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한국 안보 위기 올 거고 미군 철수하라고 할 거고, 쟤네들 항상 하던 짓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었는데, 아니 왜 보수는 그거 대응 안 했지?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님은 이제 외신에 나가서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어레인지해서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당이라는 게 대표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통위도 있고 중진들도 있고 미국의 하버드 나온 출신들도 얼마나 많고, 석사 케네디 스쿨 나온 분도 많이 있고, 영어 잘한다고 뭐 영어 쇼츠 영상 영어로 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CNN 나가든지 블룸버그 나가든지 월스트리트 저널 나가든지 파이낸셜 타임스 나가든지 인터뷰 하셔야죠. 근데 인터뷰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재명이 그렇게 되고 한미 안보가 휘둘리면 거의 없어질 것 같이 하니까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비판하는 글 딱 올리면 그걸로 되나요? 보수 당이라는 게 그런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제 막 분노를 토했는데, 제 페이스북에. 첫째로는 이게 모든 외교는 인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그 나라에 파견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정치인들과 집권 세력과 행정부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과 자주 연락하고 소통하라고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미국 자주 가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의원들 자주 소청해야 돼요. 사람들이 자주 만나다 보면 길이 열립니다. 방법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최측근 소개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김민수 최고랑 그때 미국 간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왔어도요, 그냥 밥만 먹고 왔어도 잘한 거예요. 왜냐면요, 외교는 만나는 거예요. 일단 그냥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히히덕거리다가 농담 따먹게 하다가 와도 그게 외교예요. 왜냐면 그게 친해지잖아요. 그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우리가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해갖고 뭐 트럼프랑 무슨 조약을 치고, 이게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심지어 야당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그냥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의원님 한 5명 보내요,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또 5명 보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교류하다 보면 야, 나 트럼프의 오른팔 누구랑 친한데 너 이 사람들 만나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게 무슨 고민해? 요즘 한국에 뭐가 문제야? 이재명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 따먹기 90% 하다가 90분 저녁 먹으면 80분 농담 따먹기 하다가 이야기하는 그 10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업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가지고 저녁 같이 먹으면서 계속 비즈니스 이야기만 하나요? 농담 따먹게 하고 뭐 골프 치던 이야기하고 와이프 험담하고 우리 애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정치 이야기 좀 했다가 축구 이야기 했다가 잠깐 이야기하는 그 10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를 갖고 뭐라 그러는데 그게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김문수 후보 대선 시절에 이제 본부장 하면서 김현철 교수, 서울대 교수랑 토론했을 때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대, 왜냐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당하기 전이었으니까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덕수가 총리가 외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김현철 보좌관이 그 토론에 나와서 야 굴욕 아니냐? 왜 어떻게 저렇게 굴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외교는 립 서비스다.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아니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고 우리가 실익을 얻어야지. 그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실익을 못 얻으면 그게 잘한 거냐 외교가.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교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미팅하고 하루 종일 행사 다니고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나 이거 아닙니다. 이게 외교라는 건요 사실은 농담 따먹게 하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시간 보내다가 10분 이야기하는 그 10분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에 지금 있는 의원님들 있잖아요. 그 의원님들 중에 영어 잘하는 의원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당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당에 돈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한 1,000억 있나? 투자해가지고 자주 미국 보내야 돼요. 매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게 하고 같이 골프 치게 하고 골프비까지 내라는 건 아니지만 같이 교류하고 이러고 그냥 밥만 먹고 한 3박 4일 있다가 돌아오시고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친분이 쌓여가지고 미국 의원들하고 한국 안보를 위해서 상의할 수 있고 그 잠깐 순간의 찰나에 한국 안보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우리는 국장을 파견해야 됩니다. 국외 협력 사무소가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우리 당원들 관리하는 뭐 없으면 하나 만들어서라도 국장을 파견해서 거기다가 상시 거주하게 하고 안보팀을 보내가지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하고 수시로 교류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이재명만 비판하기에는 너무 아니랍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재명 믿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생각을 해야죠. 지금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의도 연구원 그거 왜 뒀습니까? 명실상부한 보수의 최고의 연구소 헤리테이지 연구소 이런 데랑 같이 해가지고 연구 발제하고 한국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동맹 공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연구원들 교수들이 초빙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연구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해야죠. 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장동혁 대표님 보좌하는 비서관님도 했던 이야기고 저랑도 상의했던 이야기지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소하고 헤리테이지 연구소에 상시 연구 발제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초빙하다 보면 또 거기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자문하는 사람들이 여러 루트로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연구소에도 계시고 의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미 안보 이거 흔들려 버리면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가 친중으로 가버리고 이재명 개헌되면 독재 정권 제2의 중국 대한민국이 제2의 중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당비 얼마 갖고 있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투자해서 막아야죠. 전 정말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고 보고 이번에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 보수 정당이 더 열심히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된다. 우리 의원들 보내고 미국에 보내고 그다음에 수시로 소통하고 그래서 초대도 하고 이래가지고 교류 늘리면 우리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집권당이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보수 아닙니까? 우리랑 이야기하고 싶죠.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두 번이나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저들의 눈에서 보면 또 도와줘도 또 탄핵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 줄 겸 해서 소통과 교류를 급속도로 늘려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미국에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권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만 인맥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굉장한 인맥 문화예요. 사람들과의 친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을 스몰 토크 그러니까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그 다음에 넘어가지 그냥 바로 비즈니스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만 인맥을 생각할 것 같지만 미국도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심지어 고등학교 봅니다.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 거 다 따지고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 뭐 좋은 학교 나오신 분도 많고 영어도 잘하는 분 많으니까 빨리빨리 보내서 좀 소통하게 하고 그거를 갖고 오면 우리가 한번 보고서 같은 거를까지는 아닌데도 뭐 이제 인터뷰를 해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매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맥 구도라든지 이걸 너무 쉽게 그냥 국정원 이런 데서 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국정원은 우리한테 줄 리가 없죠. 근데 윤석열 정부 때 해놓은 매핑이 있거든요. 트럼프의 인맥도 이런 것도 좀 사용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안보가 흔들리고 친중으로 가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바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